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 제도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요양보호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난주 잠깐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복습을 하고 이번 주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노인 돌봄에서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동이면 아동복지, 노인이면 노인복지, 가족이면 가족복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노인복지 안에서 노인분들에게 맞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딱 맞는 돌봄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제 가족 제도가 많이 변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신 분들, 혼자 사시는 돌봄이 필요한데 뭐 그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그 다음에 저희 대상자분들은 장애인 등급은 아니지만 이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그러니까 응급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혼자 계셨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의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응급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연락이 가게 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로시설에 사물 인터넷 IoT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계신 분들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말로 이제 어떤 그 사물들, 전자 기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대면,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돌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혼자 사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불편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때 이 공동생활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동생활홈을 이제 그룹홈이라고도 했었는데,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도움이 이제 줄 때 각각의 집으로 가기가 어려울 때 이런 공동생활홈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지원 서비스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지난주에 잠깐 끝에서 얘기했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뭐 노인 학대를 이제 예방하는 기관, 또는 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기관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서 우리 뒤에 보면 전용 쉼터, 그러니까 노인 학대가 이제 학대라는 거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노인 학대, 노인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받으신 노인분들의 쉼터를, 그러니까 이 쉼터가 좀 일시적인 일정 기간 동안만 이제 돌봐드리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전용 쉼터를 이제 제공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대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인 학대가 가해자가 이제 그 원가족, 그러니까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 학대를 위한 예방 교육이라던가 이제 인권 교육, 그래서 캠페인이라던가 학대하시는 분들을 이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학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결식 우려가 되는 노인분들을 무료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식 우려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던가 노인 부부,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거동 능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노인 부부라든가 아니면은 차상위 대상자, 아무래도 좀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식 우려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폐지를 이제 수집하는 노인분들을 발굴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찾아내서 보호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을 하나씩 이제 또 공부를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일단은 사업 주체는 시, 군구와 수행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만약에 이제 지자체에서 한다 그러면 시, 군구가 되겠고, 아니면은 이제 노인의 건강 유지라던가 악화를 예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건소에서 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수행기관은 또 보건소가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 영위가 일상생활을 좀 수행하기가 어려우신 이런 이제 취약 노인, 어려우신 분들에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제 이게 목적이겠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목적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을 하고, 그러니까 노후 생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생활하는 거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해결을 해드려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능이나 건강이 떨어지는 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퇴화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빠지는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한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가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업 대상은 일단은 이제 65세 노인이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하기가 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신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혼자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어려우신 이런 분들을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초연금 수급자이기는 하지만 유사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래서 약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혼자 사시거나 조손가족,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돌보는 가족이라던가 고령 부부,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부부가 사시는 이런 노인 분들 중에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자. 자,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드려야 되는,
우리가 신체적 기능 저하를 판단하는 거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ADL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KADL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우리나라 노인분들에게 맞춰서, 그러니까 사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14가지 정도의 그 ADL 그 판단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6개 이상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5개 이상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판단 근거로 삼아서 신체적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노인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 어려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지 저하, 뭐 치매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게 고령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신다던가 이런 이제 인지 저하가 있거나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셔서 옆에서 누군가가 좀 말벗이라던가 아니면은 옆에서 좀 일상적인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신 이런 분들을 이제 그 대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 고독사라던가 자살 위험이 높은 이런 분들은 특화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분에게 맞춤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담자가, 심리 상담자가 가서 상담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고독사, 혼자서 외로이 이제 사망할 만한 이제 뭐 독거노인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아까 사물 인터넷 IoT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내용은 이제 대상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도움이 이제 달라지는데, 이 도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대상자군을 결정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점 돌봄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돌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게 서비스를,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맞춤 돌봄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점 돌봄군,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 돌봄군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중점 돌봄군은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방문해서 직접 서비스, 방문해서 어르신한테 이제 일상생활을 도와드린다던가, 뭐 아니면은 정서 지원을 한다던가 해서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연계 서비스, 그러니까 뭐 병원하고 연계를 해드린다던가, 특화 서비스,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담사하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응급 안심 안전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직접 돌봄군이나 일반 돌봄군이 다 똑같은데, 이 차이는 여기 보시면 직접 서비스 제공 시간이 중점 돌봄군은 40시간 미만인데, 이 일반 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안전 지원,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던가,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식사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식사를 조금 도와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집안에 청소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을 이제 모시고 뭐 사회 참여를 한다던가, 뭐 경로당을 가신다던가, 어르신이 어디 가고 싶을 때 외출 동행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고요. 자, 연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간 후원 자원 연계라고 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병원에 이제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 민간 후원이 필요한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주는 거고,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맞춤형, 그러니까 그 어르신에게 맞게 사례 관리라던가 집단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고요. 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업 주체가 시군구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이 될 수도 있고 소방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집에 뭔가를 이제 설치를 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소방서에 바로 이제 신고가 된다던가,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경우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일정 교육을 해서 어르신들 집에 이제 가가지고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요. 이 사업 대상은 당연히 독거노인이 있고 장애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던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런 분들한테 응급상황 자동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센서 같은 거를 이제 집에다가 설치를 한다던가, 대상자의 활동이나 상태 정보가 자동으로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나 소방서에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 사회보장정보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가 이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살펴보는 이런 이제 모니터링이라던가 대상자 관리. 그래서 시군구 같은 경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 독거노인으로 등록이 돼서 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자녀분하고 이제 같이 사신다던가 그러면은 대상자에서 이제 탈락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족하고 같이 살다가 혼자 사시게 되는 독거노인이 이제 발생이 되면 다시 등록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대상자 관리를 시군구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라고 해서 사업 주체는 시군구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이런 공동생활 공간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특히 고독사라던가 자살 예방, 그리고 공동체 형성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사업 대상은 일단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에 이제 선정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 공동생활 홈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안부 확인이라던가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하고 연결을 시켜드려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 밑반찬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푸드뱅크 같은 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까 이제 결식 같은 거 우려가 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밑반찬 같은 거를 이제 보내드려서 이제 밥만 해서 드시면 식사를 이제 몇 개 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자원봉사나 민간 후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르신한테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가 무료, 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우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건강이나 여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참가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 제공. 그래서 일자리 제공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시간도 굉장히 좀 보람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소득도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 일자리도 제공, 어르신한테 맞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서비스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고 지난주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 주체는 자,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하고 시도래요.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기관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노인학대, 그러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노인학대에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학대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온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그 시스템에 맞춰서 대처를 해서 운영이 되는 곳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요. 일단 이제 노인 권익, 그래서 노인분들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권리, 그거에 따른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권익이라고 하는데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노인 학대를 예방하면서 노인 인식 개선. 그래서 노인분들이 우리 이제 그 대상자 2에서 잠깐 배웠었는데 노인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도움을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좀 만족스럽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니면은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정신적으로 뭐 무료하다 뭐 힘들다 뭐 좀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분으로는 이제 학대를 좀 당하지 않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그 중에서 노인 학대 예방을 좀 담당하는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사업 대상은 모든 노인이다.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고 차상위 대상자여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신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모든 노인이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노인인권 보호사업. 그래서 노인인권, 노인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학대 예방 사업과 노인인식 개선 교육, 그래서 경로 효친 교육이라던가 요즘은 젊은이들한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기관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뭐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효도
이제 그러니까 뭐 꼭 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노인분들한테는 공경이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캠페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노인 자살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살하는 이유가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정신적인 이유, 아니면 학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교육,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도움을 드려서 자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시설 내 우리 요양시설이라던가 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간보호센터,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내에 노인 권리를 보호하고 또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노인 학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런 피해자분들을 위한 노인의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용 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노인 학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원가족하고 이제 분리를 해서 평생 동안 도와주리는 이런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쉼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대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뭐 신체적인 학대라던가 정서적 학대 이런 것들을 이제 당하시면 몸과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피해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용 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전용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보호, 숙식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 아까 심신치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대로 인해서 신체적이나 뭐 정신적인 피해가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부나 시도,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학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 이제 뭐 자해나 가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이제 그 전문 상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 원가정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학대를 당하셨는데 이제 가해자가 거의 대부분 원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들 내외하고 같이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의 집이 원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그래서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학대를 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학대 피해자가 되는 거고, 이 학대 행위자, 가해자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왜 학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응어리 같은 경우 뭐 아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뭐 이런 기억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 응어리를 조금 해소시키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 이 노인 학대 피해 그 전용 쉼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식 우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형편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 여기 보시면 이제 대상이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아니면은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뭐 반찬 배달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식사 부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경로 식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이루어지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료 급식 사업자에게 예산 지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라던가 어떤 사업 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뭐 실비라던가 일부분을 이제 예산 돈을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요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복습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